마음의 나침반 구독자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벌써 5월이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올해는 되게 추운 것 같아요. 5월이 됐는데도 막 낮에 막 비 오고 그러면 추웠는데, 오늘부터는 그래도 진짜 초여름 날씨처럼 반팔을 입고 다녀도 될 정도로 많이 날씨가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기간이지만 봄을 즐기시기를 바라고요. 여름도 다가오면 또 더워서 못 살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마음의 나침반 채널에 오셔서 도움도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게 계속해서 있으실 거예요. 목표도 있으시고 여러분의 목표는 다 다르실 테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나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고, 많은 분들이 메일로 상담 요청도 주시는데, 제가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목표를 이루고 끌어당김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그 과정에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을 너무나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뭐 건강이라든가,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긴 했는데 뭐 그런 거나 뭐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게 계속해서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그렇게 발생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상황이 바뀌고 또 현실의 가능태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셨으면 좋을 만한, 제가 매일 상담도 계속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은 영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로 볼게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왜 계속 반복될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는 듯한 그런 삶의 흐름을 겪게 됩니다. 트랜서핑 관점에서 이거를 보면 이러한 흐름이 있어요. 반복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트랜서핑 관점에서는요, 이것이 단순한 흐름은 아니고요, 단순한 운은 아니고요, 우연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주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에서 현실이 이루어진다, 현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어떤 감정들, 뭐 불안함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감정이 다 다르시겠지만 뭐 죄책감일 수도 있고요,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걱정, 이런 것에 집중할수록 그 주파수에 맞는 현실이 더 강하게 굳어지는 것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즉,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비슷한 현실을 의도 없이 선택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의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도하는 게 필요하다. 즉, 외부 의도의 바람을 일으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많이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라고 말을 하죠.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랜서핑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시나리오대로. 그냥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나도 모르게 비슷한 현실을 의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있는 거죠. 선택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점에서 이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대주제에서 중요한 거는 시각을 여러분 제가 잡고 가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이 가진 현실은 그냥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문제를 만든다 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장애물을 이제 뛰어넘고 해결하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가져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문을 나가면 또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로 가야 되고, 이렇게 루트를 본인이 정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문이 열리게 되면 이거는 문제다 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트랜서핑에서는 바로 이 강한 통제 욕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자체가 현실을 더 꼬이게 만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트랜서핑은 여러분 서핑 아시죠? 말 그대로 서핑이에요. 파도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파도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방향을 잡고 조금의 힘을 주면서 방향을 잡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핑을 할 때 너무나 힘을 주고 내가 원하는 저쪽으로 가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노 젓지도 못하는데 서핑할 때는 이렇게 막 노를 젓고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네, 너무 뻔하게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져요. 우리는 어떤 일이 너무나 중요해질 때 그 중요성을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펜듈럼을 형성하게 되고요. 펜듈럼은 에너지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큰 감정의 파동을 끌어오게 됩니다. 결국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질수록 오히려 현실은 내 뜻대로 흐르지 않게 되고요. 이것은 통제할 수 없다는 좌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가능태가 있습니다. 트랜서핑에서 기본적인 모델은 바로 가능태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파도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차선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이 1차선으로 쭉 갑니다. 근데 그거 가능태 모델에서는 그냥 1차선이 아니라 한 몇 수천 개, 수만 개의 차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능태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능태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요. 어떤 차선으로 갈지는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차선을 이동해서 가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트랜서핑이고요. 파도를 타면서 이동하는 것처럼, 차선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선택해서 골라 잡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트랜서핑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너무나 통제하려고 할 때 오히려 펜듈럼이 형성이 되고, 즉 중요성이 높아질 때 내가 이것을 바꾸지를 못하는 어떤 통제를 할 때 오히려 문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강한 통제 욕구를 이 두 번째 주제에서는 살짝 내려놓으시는, 잠깐이라도 여러분 영상을 들을 때만이라도 내가 이 시나리오를 통제해야 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의도하는 대로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통제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문제를 만든다. 두 번째 주제였고요. 자, 바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실을 바꾸는 힘은 바로 내면 상태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까지 들으실 때는 좀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그냥 차선을 바꾸고 파도를 바꾸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차선을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 바꾸냐라는 거죠. 아니,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바꿀 때는 그 선택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오히려 통제 아니냐라는 질문이 드시는 게 여러분 당연하고요. 잘 들으신 분들은 그런 당연한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깜빡이 있죠? 차선을 바꿀 때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깜빡이가 바로 여러분의 내면 상태다라는 겁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방식은요, 외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막 이 상황을 정리하고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을 써서 피땀 흘려가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 현실을 바꾸는 게 트랜서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면의 진동수와 감정 상태를 조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율이라는 단어가 트랜서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악기 기타의 줄을 조율해서 올바른 음이 나오도록, 그리고 피아노 줄을 조율해서 올바른 음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면의 감정 상태와 어떤 진동수, 에너지 상태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한 상태일수록요, 외부 현실은 그 주파수에 맞춰서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트랜서핑의 원리고, 특히 여러분, 제가 심상화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장면을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거기서 평온함을 느끼는 이 연습이 있어요. 연습입니다. 이러한 연습이 실제로 그 현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즉, 통제는 바깥에서가 아니라 내 안의 상태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외부 현실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시고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서 등장을 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럴 때는 여러분, 외부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내면 먼저 바꾸시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힘은 내면 상태에서 먼저 나오고 그 깜빡이를 켜는 거는 바로 내면의 조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상화 계속 하시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 뭔가 너무 불편하고 내가 심상화를 하면 할수록 힘들고 그러신 분들은 먼저 심상화보다는 이 무의식을 정화한다거나 내면의 감정 상태, 에너지를 좀 공급받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오히려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여행을 좋아하신다 하신 분들은 진짜 여행을 다녀오셔도 되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너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좀 다른 방식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먼저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내려놓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내려놓음에 대해서. 여러분 내려놓음 편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번째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려놓음은요. 내려놓음과 수용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선택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놓아버린다 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놓아버린다. 내려놓음. 놓아버림.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트랜서핑에서도 이 놓아버림의 원리와 굉장히 일치를 해요. 놓아버린다는 말이 흔히 그냥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포기구나. 체념이구나.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트랜서핑에서는 이 내려놓음, 놓아버림이 그거야말로 진짜 선택의 힘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굉장히 집착하고 저항하고 억지로 바꾸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 선택권을 외부 상황에 넘겨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집착하거나 억지로 바꾸거나 막 이렇게 외부 현실을 막 내가 노력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오히려 선택권을 외부 상황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이 단어도 트랜서핑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관찰자적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1인칭 시점으로 살고 계시죠? 그 게임이나 이런 거 볼 때 1인칭 시점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3인칭 관찰자의 시점에서 여러분은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우물 안에 있구나. 이 박스에 갇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느낌을 잡아보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관찰자로 볼 때 그 박스 뒤에서 한번 여러분을 보세요. 박스 위에서. 그러면 그 박스에 내가 갇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인식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은 아닐지라도 인식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현실은 훨씬 부드럽게 원하는 쪽으로 관찰자적 태도를 가지면 현실이 훨씬 부드럽게 원하는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 내려놓음과 수용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시작이다라는 게 고통을 참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어떤 현실이나 문제나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참고 막 이렇게 버티고 내가 거기에 저항하고 이것을 깨부셔야지 이러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힘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관찰자적 태도로 나를 먼저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수용이지 포기가 아니에요. 그냥 수용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관찰자로 볼 때 제가 그러니까 제가라는 게 저 사람이라는 게 나죠.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존하기의 시작입니다. 현존을 할 때 트랜서핑과 끌어당김이 시작이 되는 시점. 그것이 바로 놓아버림. 내려놓음의 단계, 4단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 에너지를 다시 나의 삶으로 데려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에너지를 다시 한번 나의 삶으로 데려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트랜서핑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가 곧 에너지라고 합니다. 주의. 내가 지금 내 감정 상태, 내부 스크린이라고 하죠. 내 감정이나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막 이런 것에 너무 휩싸여서 소용돌이가 막 치고 불안하고 걱정이 들고 두렵고 이런 내부 상태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외부 상황, 외부 스크린이라고 할게요. 어떤 상황들, 뭐 각종 뉴스들, 불안한 소식들 막 이런 게 계속 나올 건데 이 환경에 집중하면 또 거기에 내 주의가 팔려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주의를 중심으로 가져오는 거. 주의를 나에게로 가져오는 게 바로 에너지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원 영상에서 거의 첫 번째였나요?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여러분 이 학원을 이제 좀 이해가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의를
내부, 외부 스크린이 아닌 나 중심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확언을 할 때. 이걸 가장 먼저 저도 합니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꾸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에 너무나 주의를 많이 주고 있다면 내 삶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들 정말 시국도 그렇고, 그리고 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쪽에 주의를 주는 순간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금전적으로 당장 갚아야 될 빚이 있고 또 내 건강에 어떤 그런 이상이 있고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관찰자적 시점이랑 좀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또 빠져서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면서 수용하면서 내가 이 현실을 바꿔나가겠다 라고 이런 스탠스를 정확히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에너지가 자꾸만 문제 쪽으로 흘러가면 그 문제는 더 키울 수밖에 없고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그 문제를 여러분이 그 나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일종의 그 싹에 물을 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걸 키우고 계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 트랜스서핑의 원리일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내 삶을 구성하는 어떤 일상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문제가 너무나 크고 또 바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취미나 뭐 운동이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영화 보는 거나 여행 가는 거나 글쓰기나 이런 것처럼 단순한 루틴으로 주의를 돌리는 훈련도 저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미 생활이나 이런 휴식 시간 이런 게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그냥 외부에서 도망치기 위한 회피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선택한 현실에 에너지를 보내는 연습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회복이자 전환의 시작입니다. 포기와 체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진 문제가 다 크고 제가 이것을 그냥 축소를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들을 여러분의 문제를 들으면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도 제 문제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접 느끼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첫 번째였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왜 반복될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주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운이나 우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시나리오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서는 이게 그냥 일어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였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통제. 소나기에 힘을 꽉 쥐고 있으면 현실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소나기에 힘을 풀고 조금은 유연하게 가져가 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강한 통제 욕구 자체가 현실을 더 꼬이게 만든다라고 트랜스서핑에서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건 다시 한번 또 중요성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기승전 중요성인 거예요. 중요성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또 펜듈럼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펜듈럼의 갈고리에 낚여서 이 시나리오를 그냥 우리 다리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걷는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선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질수록 오히려 현실은 내 뜻대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바꾸냐? 차선을 움직여야 되는데 깜빡이를 어떻게 켜냐라고 했을 때 바로 현실의 힘은 내면 상태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방식은 외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내면의 진동수, 감정 상태, 이것을 조율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내면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다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 좀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원하는 장면을 심상화를 하면서 조금씩 평온함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였습니다. 내려놓음과 수용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선택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놓아버림이야말로 진짜 선택의 힘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게 그냥 고통을 참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 안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 대한 저항을 멈추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가 아니고 내려놓음으로써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식하면서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내 에너지를 다시 내 삶으로 데려오는 연습, 주의를 집중하는 거.
여러분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는데 여러분이 주의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의를 돌리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을 가질 때 에너지가 환기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활동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해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외부에서 도망치기 위한 회피는 아니고 내가 선택한 현실에 에너지를 보내는 훈련이다, 연습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멤버십 3단계 메일 상담 요청 주십니다.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채널 홈에 들어가셔서 더보기 누르면 이제 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학원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